안녕하세요. 서충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박용정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렁주렁 고구마 생산 재배 기술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023년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고구마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차에 있어서는 그 주요 품종, 그리고 최근 그 농업인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무병묘 그 관리 방법, 그리고 고구마 재배 환경 및 재배 방법에서 그 중요한 내용들, 다음으로 그 고구마의 그 상품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 병해충 그 방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그 재배하는 데 있어서 고구마의 형태를 알으면은 그 재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고구마는 크게 줄기와 뿌리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뿌리는 다시 그 양분을 흡수하는 세근과 그리고 경근, 또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그 비근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처럼 비가 많이 온 해에는 그 줄기 부분 어느 정도 억제를 하면은 그 뿌리 부분이 비대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그 원리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그 재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천군에서 현재 그 많이 재배하고 있는 그 고구마 품종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 고구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수량이 이렇게 많이 달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1년도에 그 보급된 그 호풍미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그 풍원미의 그 장점도 많이 있는데, 그 냉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그 조기 재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5월 중순에 그 보통기 재배, 그리고 6월 초에 그 만기 재배 이렇게 나누어서 재배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고구마 수량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 다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그 150일 정도 재배를 했을 때 시대 수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단미 같은 품종은 그 20년도에 육성되었고 보급된 품종인데, 이 품종은 그 기존의 그 베냐르과 품종을 거의 90% 정도는 유사하다 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고구마도 많이 달리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수단미도 역시 그 많은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150일 그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요. 풍원미 같은 품종은 그 재배 기간이 90일, 그리고 냉해에 강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재배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베냐르과 품종은 꿀고구마로서 잘 알려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많이 그 재배하고 있는데, 그 수확량이 좀 많다 보니까 현재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최근 많은 그 고구마를 재배하는 분들께서 그 무병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는 그 무병 포트묘를 재배하는 분은 거의 없고, 4월 하순에서 5월 초에 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하는 그 무병 종순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무병 포트묘를 그 관리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하는 그 무병 포트묘를 1월 하순에서 2월 그 초순에 공급받아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그 포트미 육묘장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그 시기적으로 그 온도가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중하우스를 하셔야 하고, 또한 전열선, 그리고 비닐 밑에 그 점저 호스 등을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고요. 또한 여기에서 이렇게 20일 정도 관리한 그 종수는 2마디씩 잘라가지고 그 증식포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병 포트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 재배 환경을 보면은 그 온도라든지 수분, 일조량, 토양 이런 부분들이 그 고구마 생육 환경에 잘 맞도록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23년도 그 기상적으로 가장 큰 특징을 보면 그 많은 강수량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매우 많은 그 비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1000mm 정도 이렇게 비가 왔고요. 그 비 온 날짜는 30일 정도 이렇게 왔는데, 이 시기가 시기적으로 그 고구마 줄기가 생장하는 시기인데, 날이 흐리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나치게 그 지상부가 성장하는
이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7월달에 집중호우가 와서 고구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물도 재배하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일주량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8월달, 9월달에는 고구마 비대기인데 그 평년 그 수준으로 일주량을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지만 막상 고구마를 수확해 보면은 수량이 매우 적었는데 그 원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월달에 고구마 줄기 부분이 지나치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줄기에서 양분을 많이 소모하고 동입뿌리로 그 양분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 환경 때문에 수량이 적었다 볼 수 있고요. 제가 가을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등산 겸 여행을 몇 군데 다녔는데 고구마 수확하는 분들 이렇게 이런 상품성 없는 이런 고구마를 이렇게 수확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구마 재배 방법에 있어서 그 묘상 관리, 삽시, 원박 관리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묘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고구마가 중요한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튼튼하고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는 이러한 그 고구마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무병 종순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무병 종순을 2, 3년 정도 그 고구마를 재배하지 않은 그 포장에 삽식을 해서 그 얻은 고구마를 다음 연도 시고구마로 사용하면 이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묘상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온도 관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고구마를 붓고 30에서 33도로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고구마 종순이 그 25에서 30cm 정도 자라서 채매할 때가 되면은 채매 3일 전에 요소 1%로 연면시기를 하시면 튼튼한 종순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종순을 삽식했을 때 고구마가 많이 달리는 그 조건이 된다 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량 종순은 7에서 8마디 정도 이렇게 자란 것이 우량 종순이고 2마디 정도 남기고 5마디 정도 이렇게 삽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삽식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그 수평 심기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수평 심기를 했을 때 고구마 크기도 고르고 이렇게 많이 달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토양 상태가 수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빗심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빗심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것은 고구마가 좀 크고 또 뒤에 있는 것은 이렇게 작은 고구마가 달리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삽식 사례인데요. 제가 포장을 보니까 한 5cm 정도 간격으로 주간거리를 했는데 23년도처럼 비가 많이 오고 또 날이 흐린 날이 많을 때는 이렇게 삽식했을 때 고구마를 이렇게 수확해 보면은 가늘고 긴 고구마만 이렇게 달리는데 어떤 제식거리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좋고요. 최근에 이렇게 고구마 정식하는 방법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이렇게 먼저 삽식을 하시고 풀리하고로 라스 등 잎재를 살포하시고 비닐 피복을 하고 어느 정도 냉해로부터 안전화되고 활짝 익히면은 이렇게 순을 꺼내주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밭에 우리가 비료 주는 양을 살펴보면은 성분량으로 봤을 때는 300평에 질소 5.5kg, 인산 6kg, 칼륨은 15kg 정도 이렇게 주는데 질소와 인산 비율이 1대3 정도 이 비율을 유지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300평에 고구마 전용 비료 같은 경우 80kg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여름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인산이라든지 칼륨비를 조금 더 늘리고 질소비를 좀 줄이면 고구마 줄기가 가분무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25일 정도 자랐을 때 뿌리 상태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붉은 뿌리와 이렇게 가는 뿌리가 있는데 이런 붉은 뿌리가 이렇게 고구마가 되고 가는 뿌리들은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는데 이러한 뿌리가 토양 속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비료 농도라든지 수분 상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고구마 다수확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식 방법에서는 수평 심기가 가장 좋고요. 또한 채묘 3일 전에 옆면 시기한다. 그리고 그 심을 때는 지면에서 3 내지 4cm 정도 깊이로 수평 심는 거. 이런 이렇게 했을 때 좀 고구마 많이 달리고, 또 심는 시기도 5월 중순경이 좋고요. 또한 23년도 같은 경우에 날씨가 안 좋았는데 광합성 작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식거리가 중요한데 휴관거리를 70, 고구마 주관거리는 25cm 정도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삽식한 이후에 초기 물 관리 이런 것이 중요하고, 비대기에 있어서는 배수 관리가 물론 중요한데 배수 관리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줄기가 가번무디는 거 이러한 것을 좀 막는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구마의 상품성을 좀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병원군 중에서 대표적으로 동글 쭈근병이라든지 검은무늬병 또는 군뱅이 방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글 쭈근병 같은 경우는 삽식한 이후에 20일 정도 이내에 이렇게 노랗게 말라서 죽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구마 줄기를 세로로 이렇게 잘라보면은 물관과 체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곰팡이균이 전부 막아가지고 양분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현상인데요. 동글쭈근병 방제 기술을 살펴보면은 무병 치고구마를 이용한다든지 무병 종순을 사용, 또 이러한 방법이 있고, 또한 3일 정도 종순을 그늘에 이렇게 경화시킨 걸 심는 방법, 또는 초기에 활착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은무늬병인데요. 23년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검은무늬병이 많이 생겼는데 방제 방법을 보면은 먼저 무병 15고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마철에 배수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일부 고구마 농사 짓는 분들이 포장에 소똥이라든지 돼지똥 같은 이러한 TV를 사용하는데 부숙되지 않는 덩어리인 것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검은무늬병이 많이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부숙된 TV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군뱅이도 역시 고구마 상품성을 매우 많이 떨어뜨리는데, 군뱅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풍뎅이들이 있는데 이 풍뎅이 유충이 부화돼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고구마 껍질에 상처를 가하는 건데요. 방제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한다면은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시는 건데, 로타리 하시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시고 로타리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군뱅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풍뎅이가 이렇게 날라와서 알을 낳으면 군뱅이가 되는데 포장 주변까지도 청결하게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월동하는 이렇게 군뱅이를 한번 잡아보았고요. 그리고 고구마의 피해를 많이 주는 동물 중에 멧돼지가 있는데, 멧돼지 방제 방법을 보면은 서천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남은 김그물 등이 있는데 매우 이렇게 튼튼한데 울타리를 좀 튼튼하게 설치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전기 목재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 순청 환경보호과에 이렇게 신고하셔서 잡는 방법, 이러한 방법 등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의 상품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피해 중에 하나가 조립해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 꼭지 부분을 이렇게 쪼으면은 상품성 없게 되는데, 고구마가 이렇게 비대하는 8월경부터 비둘기나 꿩들이 날라와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는데요. 2차적으로 검은무늬병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원균이 감염돼가지고 쓸모없는 고구마가 되는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조류 퇴치기를 설치하면 매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구마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리는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는 7에서 8마디 종순이 좋고요. 그리고 삽식 시기는 5월 중순으로서 적기 삽식 하시는 것이 좋고, 또 고구마를 삽식하실 때는 지면에서 3 내지 4cm 정도 비교적 얕게 삽식함으로써 통기성을 좋게 해주고, 또한 TV는 완전히 부숙된 TV, 그리고 삽식 초기에는 수분을 유지해 주는 거, 그리고 23년도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질소 비료를 좀 줄이고 인산이나 칼륨 비료를 늘림으로써 줄기가 가번 무디는 것을 막는다면은 수량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그 고구마를 잘 재배를 하셨으면 수확한 이후에 그 관리도 중요한데, 큐어링을 하셔야 하고 또한 방열도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큐어링 하는 그 온도는 33에서 35도에서 4일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큐어링이 끝났으면은 10에서 15일 정도 그늘에 열기를 빼셨다가 이렇게 온도를 맞춰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비교적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고구마 강의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가뭄보다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구마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 포장 그 주변에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그 고구마 그 줄기가 가범무디는 것을 그 막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고, 줄기에 이렇게 있는 그 양분들을 그 뿌리로 내려갈 수 있는 연면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고구마를 재배하면 보다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